네, 그런 것들 좀 전에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PSAT 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SAT 언어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자료에 서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어 영역 그렇기 때문에 9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데 실전처럼 풀기 위해선 80분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되겠고 마킹하는 시간 10분 남겨놓는다면 사실은 70분 이내에 끊어버리고 나머지 10분 별표 2개짜리 하나짜리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정답을 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물어봅니다. 하나는 지문을 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수능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를 주고 요 세 개를 동시에 물어봐요. 하나씩. 리트 시험도 그런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씩 골고루 물어봐요. 그러나 PSAT는 웬만한 거는 지문 하나 주고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드물게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은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럼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나는 이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OX 치는 거죠.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왜? 똑똑한 줄 아니까 문제를 꼬아서 힘들게 물어보기 때문이죠. 꼬아서 힘들게. 네.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 중 틀릴 것은 이런 걸 물어봐요. 한 단계 뛰어넘는 복합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또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평가에 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위 지문에 대해 비판을 하시오. 비판으로 맞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창의적인 적용입니다. 창의적인 적용.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 제시 지문을 통해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위 제시 지문이 통해 위 제시 지문이 가장 근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근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어 영역은 그와 같이 세 가지. 하나는 이해, 두 번째는 평가, 세 번째는 창의적 적용. 그거를 문제당 바꿔가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OX 치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걸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평가, 요거 복합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적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OX 치는 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또는 첫 번째 부분이 계속해서 틀린다면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영역 40문제는 20문제 기준으로 두 세트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한 세트, 21번부터 40번까지가 한 세트로 거의 구성이 같아요. 이걸 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첫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오지 선다입니다. 오지 선다. 확실히 아닌 건 X 쳐가면서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수능처럼 정답을 보고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OX 치면서 찾겠다는 생각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지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문을 정확히 분석. 그리고 핵심 키워드의 동그라미, 윗줄, 여러분들의 판단을 적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그 시험지 성적만, 답안지만, 그러니까 시험지만 보면 여러분들 성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험지가 깨끗한데 답안지에 마킹을 한 학생이 다 맞은 경우 문제가 유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학생은 PSAT 신동입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석사 때인가요? 지도 교수님 어느 날 책을 읽어오라고 해서 다들 읽어왔다고 거짓말 치고 책 딱 들고 갔는데 책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지도 교수님이 책을 딱 펴고 저 같으면 이제 요 책이 이렇게 펴고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책이 깨끗한 사람은 속 쫓겨났어요. 대가가 쓴 책, 그것도 번역본 혹은 영어책 어떻게 술술 고느냐 이거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구조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의문점 토 달고 이렇게 읽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노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PSAT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영역은 특히 우리말로 구사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SAT 시간관리의 언어 영역은 한 번 더 문제에 대한 OX 치는 것 이해, 평가, 비판, 추론의 영역, 추론 또는 창의적 적용의 영역, 그 세 가지를 지문 40개 깔아놓고 번갈아 가면서 물어봅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짧은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길어요. 이게 20문제 한 세트씩 같은 세트 2개가 안에 있다. 그래서 문제 지문 하나 주고 2개 물어보는 게 20문제 하나 안에 지문 하나 주고 문제 2개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고 뒤에 또 20문제 안에 하나가 있죠. 그렇게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은 영역입니다. 영역은 역사, 철학, 문학, 과학, 경영, 경제, 사회학, 행정학 그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많은 인문학도들은 그 중에 과학과 관련된 지문들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걸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풀거나 마지막에 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하는 건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푸는 건데 역시 기출문제 우리 교재 2권 정했다고 했잖아요. 다 기출문제 아닙니까? 집중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행정고시하고 입법고시 2개 풀어보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언어 추론 영역에서 제시되는 걸 보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도 없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처럼 푸는 것이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점수를 요구할 겁니다. 남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 점수가 어떤지 아니까요. 우리 이 클래스 통해서 그런 것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역 중에 과학 말고 예를 들면 나는 역사 영역이 너무 약하다. 철학 영역이 약하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영역에 대한 기본적 지식, 예를 들면 철학이다 하면 서양 철학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경영이라고 하면 경영 경제라고 하면 맹크의 경제학 원론 정도에 대한 이해, 수요의 탄력성, 가격의 탄력성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와야 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지문도 빨리 풀죠.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술수 있겠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각 영역별로 OX 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느냐, 비판이나 평가가 가능하느냐, 창의적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게 공직에서 필수적인 기본 능력으로 보는 거고 해당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해 적어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또는 그걸 유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고위공무원 7급, 5급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안개 영역으로 보는 게 9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국가 7급을 동일하게 했지만 이제는 PSAT 체제에서는 5급과 7급이 동일시되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출제자의 의도 이거는 이해구나, 이거는 추론이구나, 이거는 추론, 창의적 적용이구나. 출제자는 이걸 역사 영역에서 제시했고 그 배경이 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료가 내가
저는 자주가 제일 쉬워요. 자주가 제일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주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언어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언어가 쉽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따야 된다면 90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4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10개당 하나 정도가 틀려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자 의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출제, 그러니까 응시자로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그리고 합격자들이 푸는 방법, 이거는 또 우리 수업 때 다른 항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문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개괄적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원래는 이론서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출제가 되어 있는 기출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정성껏 읽으면서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지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찾아가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를 한 다음 저는 해설로 들어갈 것입니다. 2019년 언어 영역 40문제 80분 시간 내셔서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평가는 없어요. 요거는 평가 제시된 건 아니니까 그걸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 클래스에 각각 점수 몇 점인지 올리도록 토론방을 열 겁니다. 거기에 점수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침 대단히 수고하셨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출제한 위촉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출제위원들 다 교수급들입니다. 교수들에게 문제가 직접 우리가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는 출제자를 직접 이렇게 꾸리 껴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죠. 따라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다만 행정고시 문제은행하고 입보고시 문제은행이 좀 달라요. 입보고시가 조금 더 지저분한 편이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대로 오늘 중에 또는 이 수업을 듣는 바로 80분 시간 내서 2019년 행정고시 언어 2019년이죠. 2019년 행정고시 언어에 교재에 있는 걸 해설 보지 말고 집중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간 관리하고 요령 파악해서 풀어보시고 결과를 짜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요.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음 주 해설 강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힘내시고요. 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